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게이밍 쪽을 맡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선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미 언론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저희 AWS에서 럼버야드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출시했다라는 말씀을 아마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럼버야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이제 데모 쪽에 가서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 어떻게 저희가 빌드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이제 데모가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전체적인 내용은 일단 게임 엔진 뿐만 아니라 뭐 게임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제 돌이켜 보고요. 왜 럼버야드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게임 엔진을 또 새롭게 출시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럼버야드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클라이언트 쪽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통합형 그 IDE 컨셉으로 이것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좀 그 딥다이브 세션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약간 내용을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룰 텐데요. 물론 여기서 이제 클라이언트 쪽을 개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신다면 뭐 이렇게 그렇게 깊은 내용을 다룬다고 생각은 느끼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혹시 클라이언트 쪽 개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이 어떻게 되신지 한번 좀 다만 손 좀 들어봐 주실 수 있나요? 클라이언트 쪽 개발하시는 분들. 예. 예. 혹시 서버 사이드 쪽 개발이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 예. 그렇군요. 네, 두 쪽 다 잘 오셨습니다. 어차피 두 쪽 다 오늘 다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먼저 우리가 2010년대 일단부터 모바일이 그 아주 크게 발전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시절에 과연 우리가 게임을 개발할 때 무엇을 좀 더 집중했었는지를 좀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요. 아마 저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가장 이제 그래픽 퀄러티나 아니면 게임의 어떤 게임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멀티 유저, 그러니까 동시 접속 플레이를 굉장히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적으로 보면은 뭐 소셜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었죠. 근데 좀 상황이 바뀌면서 이 순위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현재라고 표현을 하지만 뭐 아주 현재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현재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는 이제 멀티 플랫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당면 과제로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셜 혹은 커뮤니티라고 하는 형태의 지원, 즉 마케팅적 요소까지 함께 아우르는 형태의 어떤 그 통합적인 게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퀄러티라든가 그리고 동시 접속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순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유니티나 언리얼 엔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써보시거나 아실 거고요. 결국 게임 엔진이 지원하는 영역이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여기 보이는 이제 멀티 플랫폼 영역 그리고 그래픽의 퀄리티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점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 럼버야드라고 표현을 할 때 게임 리프트라고 하는 서버 사이드 저희 매니지드 게임 서버 서비스를 포함해서 말하기도 하고요. 광범위하게 얘기할 때 혹은 이제 따로 떼어나가지고 그냥 클라이언트 쪽의 어떤 솔루션 혹은 엔진을 얘기할 때는 이제 럼버야드 혹은 게임 리프트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제공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요 네 가지 전체를 다 하면서 또 하나 아우르고 싶은 것은 결국 게임 리프트를 통해서 게임 서버 개발자들이 가지는 고뇌를 조금 줄여드리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또 목표가 되었습니다.
뭐 서버 사이드 게임 서버를 확장성 있게 만들고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그것을 또 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쉬운 부분만은 아니죠. 최초의 아키텍처를 어떻게 잡느냐의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확장을 할 때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이제 오래된 형태의 레거시 또 게임을 운영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게임 서버를 또 구축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바일 서버의 어떤 형태를 또 구축하시는 또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게임 업계에 좀 몸을 담았었고 또 다른 업계에도 좀 몸을 담았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게임 업계에서의 서버 구조가 굉장히 자유도가 높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쪽 회사랑 이쪽 회사 예를 든다면 같은 형태의 모바일 서비스를 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구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기존에 했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서버 구조를 가지고 서버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대로 그 과거의 아키텍처를 물려받아서 그 새로운 뭐 신규 서버를 또 그냥 그 방식대로 구축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게임 리프트라고 하는 서비스가 동시에 이제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많은 고뇌이자 실제 개발을 해보시면 개발자로서 클라이언트 쪽 사이드에서는 특히나 멀티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의 지원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요. 그래서 뭐 모바일 시장이 이제 2010년대 뭐 초반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특히 iOS의 어떤 굉장한 성장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그 위에서 이제 새롭게 그 기기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안드로이드랑 iOS 자체의 개발은 네이티브 코드를 만약 이용해서 뭔가 사용을 해서 개발한다. 그러면 사실 완전히 다른 개발이죠. 그리고 이제 iOS 같은 경우는 화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딱 픽스되어 있지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각각의 디바이스별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고충을 많이 겪으시고 개발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이 이제 극복이 되었지만 초창기에 모바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능 문제도 있었고 뭐 네트워크가 끊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버퍼링을 하고 여러 가지 끊어졌을 때 대비를 어떻게 게임 플레이 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도 굉장히 초기에 많았고요. 당연히 뭐 발열이나 전력 소모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자 사이드에서 본다면은 따라서 이제 요즘 약간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제 초창기에 이제 그러니까 PC 쪽의 기술의 과거 기술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입힌다든가 아니면은 뭐 한 화면에 한 씬에 가급적 씬은 안 움직이고 그 위에다 많은 데이터를 보여주게 한다든가 이런 어떤 편법들도 쓰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하고 이제 해외 시장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초창기에는 워낙 아이폰이 대세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아마 아이폰 앱을 많이 개발하시다가 이제 안드로이드가 대세가 되면서 요즘에는 이제 안드로이드를 주로 개발을 하시고 굉장히 이제 게임이 큰 히트를 쳤을 때 아이폰이라든가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아이폰 쪽을 다시 개발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여담입니다만 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게임 업계들이 초창기에는 게임 엔진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게임을 개발하신 분들은 클라이언트 사이드든 할 때 모두 게임 엔진 없이 모든 이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이제 구현을 하셨고 뭐 어떤 이제 분들은 이제 스크립트 랭귀지화를 해가지고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소스 코드를 변환시키는 형태로 스크립트 랭귀지를 자체적으로 조금 간단하게 만드셔서 운용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 엔진들이 등장하고 역시 모바일 쪽에 있어서도 게임들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모바일 게임 엔진들도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모바일만 보더라도 아이폰과 다양한 화면 사이즈를 가지는 안드로이드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모바일 게임의 모토였고요. 게임 엔진의 모토였고요. 이 모토에 굉장히 그 반하신 초창기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죠. 그래가지고 그러한 이제 노력 위에 사실은 엔진들이 굉장히 안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제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재 대표적인 주자들 유니티나 언리얼 이런 부분들을 이미 이제 접하고 실제 실무에서 적용하시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에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럼버야드라고 하는 것을 출시를 했고요. 럼버야드가 그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어떤 목표 혹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탄생 배경은 뒤에 좀 잠시 설명이 나옵니다만 단순히 이제 게임 엔진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기타 여러 가지 기능, 특히 클라우드에서 AWS의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 그것들을 쉽게 통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트위치에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포럼이라든가 아니면은 게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서비스들을 쉽게 연동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그런 통합 형태의 목표를 가지고 럼버야드가 지금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인하우스 게임 엔진도 있지요. 여러분들 혹시 뭐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이나 인하우스에서 모바일 게임 엔진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뭐 실제로 그걸 적용하시는 뭐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인하우스의 장점은 뭐 개발력이 정말 좋은 분들이 우리 회사에 맞는 특정한 어떤 정말 아주 특별한 기능들을 우리가 구현을 해서 되게 독특한 혹은 다른 게임이 구현 못한, 그러니까 게임 엔진으로 통상 게임 엔진으로 구현 못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로 인하우스형 게임 엔진을 개발해서 그걸로 이제 게임을 개발하시는 경우들도 존재를 합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은 결국은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게임 엔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범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플랫폼에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한다든가. 그러니까 멀티 플랫폼이 아니라 단일 플랫폼이라면 사실은 뭐 인하우스 게임 엔진도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결국은 다양한 이제는 멀티 플랫폼 뭐 콘솔도 지원을 해야 되고 모바일도 지원해야 되고 PC도 지원해야 되고 다양한 이제 올해 뭐 이제 하반기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에 이제 굉장히 크게 또 등장을 할 텐데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는 게임 형태가 이러한 것들이 과연 다 같이 지원될 수 있는 게임 엔진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어떠한 형태든 게임 엔진을 선택해서 그걸로 개발을 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어떤 대규모 상용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주지하시다시피 단순히 개인 개발자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프로젝트 자체를 잘 오르거나이징하고 그리고 소위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형태의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그리고 그 조직의 조직적인 어떤 프로페셔널리티의 성숙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게임 그 솔루션 자체의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유니티가 2005년에 3명의 멤버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초기에는 리치마켓이었죠. 맥 플랫폼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이폰이 아주 크게 히트를 치면서 굉장히 그 유저 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 뭐 제가 오늘 세워봤는데 정확한 숫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5개 정도의 플랫폼을 지원하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이제 언리얼은 뭐 게임 시장 초기부터 존재했던 게임 엔진이고 뭐 지금 뭐 가장 유명한 엔진 중에 하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모바일 지원을 이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뭐 사실은 이제 지원 자체는 좀 미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언리얼 엔진 4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었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하게 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다양성을 좀 더 가지게 되셨죠. PC에서 뭐 GPU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얻었던 수많은 그 혁신적인 것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이론적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이 정말 가능해졌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PC의 퀄리티를 PC 게임의 퀄리티를 사실은 이제 모바일에서도 구현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고, 사실은 뭐 거의 근접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1, 2년 안에 충분히 별 차이 없이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전반적인 현재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 기존의 뭐 PC나 콘솔 이런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 이제 곧 PC급 퀄리티가 구현될 것이고요. 전반적인 흐름은 엔진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럼버야드도 크라이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디파이를 한 게임 엔진인데, 역시 저희도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여러분들이 뭐 이제 데모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쉽사리 여러분들이 그냥 그 명령 하나만 치면, 와프 명령만 치시면 솔루션 프로젝트 형태로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종 엔진에 해당하는, 이제 거기선 프로젝트 SDK라고 부르는데요. 그 SDK 프로젝트로 떨어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뭐 그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런 걸로 이렇게 브라우징을 하시면은 쉽게 소스 코드나 이런 부분들도 전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VR의 등장이라든가, VR이 등장한다는 표현은 이제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걸 2016년 하반기 얘기를 한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VR 기기들이, 전문적인 기기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출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 들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발맞춰서 사실은, 럼버야드도 VR에 대한 그 지원, 엔진 자체가 VR 지원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지금 로드맵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클라우드 게임 서버, 그다음에 이제 유저 커뮤니티, 그리고 커머스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요. 커머스 부분은 저희 이제 그 커머스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게임에 관련된 뭐 티셔츠를 제작해가지고 그거를 뭐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저들한테 혹은 뭐 경품으로 이제 나눠드린다든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고객들한테 특히 개발자들한테, 게임 개발자들한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온라인 게임 플레이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동의를 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팬덤이죠. 팬덤을 형성하는 것. 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실제로 이 팬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스타워즈가 최근에 또 영화가 새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워즈의 한 명의 팬이 스타워즈 하나 보는 거는 뭐 영화 한 번 보는 거 가격이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한 명의 진짜 팬이 스타워즈 캐릭터를 사고 그 관련 상품을 사는 거는 그거에 비해서 수십 배를 산다는 거죠. 영화 한 편을 보는 것보다도.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이게 히트를 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유지해서 초기에 특히나 대규모 대작들의 경우에서 그것이 결국은 ROI를 낳고 수익으로 전환하기까지가 사실은 무척 힘들죠. 그리고 이제 점점 지원해야 될 플랫폼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들었던 내용들을 결국은 키워드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커뮤니티,
커머스,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창조성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서버를 만들거나 뭔가를 클라이언트를 특히 이제 뭐 예를 들면 서버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 있는 좋은 아키텍처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잘 갖추어진 것을 사용하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좀 더 창조적인 여러분들의 게임에 역량을 쏟으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성공시키는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럼버야드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럼버야드 자체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개발 툴입니다. 엔진 툴이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저희 AW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바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클라우드 캔버스라고 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마치 그 위징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기능을 끌어다가 놓으면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소스 코드가 이제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예전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예전에 이렇게 그 아이콘이나 이제 그 기능들을 이렇게 수작업을 이렇게 하면 바로 코드가 자동 생성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인 트위치와도 연동이 아주 쉽게 또 그 부분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 중에 하나는 이게 아직도 이제 프리뷰입니다만 1.1 버전이 이제 최근에 출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iOS랑 안드로이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iOS랑 안드로이드 일단 이제 데모 때 이제 안드로이드를 빌드하는 과정을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데모는 뭐 특성상 지금 이렇게 컴파일되고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뭐 데모가 이제 사정에 따라서는 좀 시간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약간 좀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네, 클라이언트입니다. 아마존 럼버야드 엔진입니다. 여기에는 보시다시피 뭐 크라이, 그다음에 헬릭스 이런 것들의 컨비네이션이죠. 오른쪽이 에디터 부분입니다. 에디터 오른쪽 화면은 이제 여러분 저희가 이제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건 해상도가 좀 낮고요. 여러분들이 좀 고성능의 여러분들 윈도우 PC에서 이렇게 띄우시면 에디터가 좀 모습이 좀 이렇게 오른쪽 화면처럼 이렇게 좀 멋있게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번 화면 좀 지금은 제가 이걸 띄워놓은 모습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여기 그 화면 사이즈가 워낙 작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차후에 이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게임 클라이언트 쪽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려고 하는 이제 플랫폼들이에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PC는 이제 윈도우 위에서 지금 돌고 있고요. 맥 위에서는 돌지는 않습니다. 에디터 자체가 이제 exe 파일로 컴파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윈도우에서 돌게 있고요. 다만 엑스코드 쪽을 엑스코드를 이용해서 iOS를 컴파일 할 때는 맥 위에서 이렇게 짚을 풀어서 그쪽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만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를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하고 iOS는 1.1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컴파일 하셔서 올리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사양이 좋은 그리고 현재는 iOS 쪽은 아이폰 6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6을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도 언제 분명히 저희 로드맵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럼버야드를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을 이런 분들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것이 뭐 그냥 약간
일반 엔지니어나 그냥 뭐 일반 이런 분야에 존재하지 않으신, 즉 게임 쪽에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걸 사용하시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게임 엔진을. 근데 게임 엔진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실제로 설계하고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사용하실 거고요. 물론 당연히 게임 서버에 대한 구성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물론 이제 게임 서버는 이제 게임 리프트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이 모든 그 게임 서버 쪽을 쉽게 만들고, 그리고 만드신 이 럼버야드를 통해서 만든 게임과 게임 리프트의 그 서버와 쉽게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구성은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게임 엔진은 크라이 엔진하고 헥스 엔진에 대한 그 결합이고요. 저희가 크라이 엔진의 3.8.1을 포크를 따서 거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저희 쪽에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이게 2005년 아마 초창기 정도 버전이지 않나, 3.8.1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버전이 더 올라간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럼버야드 엔진에 대한 부분들 설명 한번 다 나왔던 부분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아시지만 이제 크라이 엔진은 워낙 뭘까, 자연물, 뭐 이런 배경 이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었죠, 전통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에디터 화면들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뭐 IDE 툴 형태로 제공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주얼 에디팅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제 잼즈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그 게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펙트들에 대한 이제 모듈들을 이제 잼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잼들은 뭐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뭐 클라우드 잼 하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제 그 구름이라든가 자연 기상 현상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물리 엔진도 당연히 내부에 포함되어 있고, 뭐 AI 이런 엔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를 하시면 여러 가지 필요한 에셋들을 이제 막 다운로드를 받아요.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이제 나눠드린 거는 이제 가장 베이직한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이용할 거야 라고 하고 이제 처음에 컴피레이션을 하시면은 그거에 필요한 에셋들도 다운을 받고, 두 번째 서드 파티 툴들도 여러분들이 좀 까셔야 됩니다. 그 세팅 과정이 약간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특정 디렉토리, 그러니까 이 럼버야드가 이제 디렉토리 구조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서드 파티 툴이라고 하는 서드 파티 쪽 그 디렉토리에다가 서드 파티 툴을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쪽에다 이제 인스톨을 하면은 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럼버야드를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네. 스탠드얼론 게임을 만드셔서 사용하거나 여러분들 게임이 IDC 상에서 서버가 IDC 상에서 돌아가는 형태일 때도 럼버야드를 사용하는 건 무료입니다. 딱 하나 제약사항은 클라우드를 사용할 때는 아마존 저희 AWS를 사용하시면 무료입니다. 네, 그런 하나의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료고 소프트코드를 보실 수 있고, 그게 이제 컴파일 해가지고 프로젝트 만드시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하시면 될 거고요. 2013 이상부터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무료로, 그러니까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15 까셔서 또 이제 로딩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클라이언트 게임을 실행하실 때는 당연히 뭐 그냥 일반 우리가 말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그 디스트리뷰터블 라이브러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뭐 당연히 아시는 거고요. 자,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게임 리프트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게임의 유형은 모든 형태의 게임 서버를 게임 리프트가 현재 지원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데디형 서버, 데디케이티 서버 형태의 그런 게임 유형들. 그러니까는 여러 유저들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붙어서 그러니까 막
수십 시간을 붙는 게 아니라 어느 한 라운드를 한번 끝내고 이렇게 다시 뭐 세션을 빠져나가는 그런 유형의 게임들, 예를 들면 뭐 FPS라든가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 피파 같은 그런 이제 상호 여러 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 게임을 즐기고 딱 끝나는 그런 형태의 게임에 유용한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에 알맞는 서버입니다. 네, 서버 구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클라우드에 올라오시는 그러니까 디플로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텔레메트리라고 표현하는 어떤 필요한 어떤 수집되는 지표나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게임 리프트 안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게임 서버의 어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지표들이 모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당연히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서버 개발 엔지니어에서 정말로 그 뛰어난 엔지니어의 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스페셜리스트의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경감을 시켜드립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게임 리프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서버 구조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확장한다든가 아니면은 이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혹은 퍼포먼스가 아주 좋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설계를 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빠른 시간에 서버들을 만들고 그리고 띄우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자랑입니다만 결국은 이 게임 리프트 자체가 AWS 저희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클라우드 위에서 최적화되게 돌아가면서 동시에 게임 어떤 각종 서버, 그러니까 아키텍처 구조도 역시 최적의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세 번째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도 자동으로 쌓이게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저희가 이거를 모든 서버 유형에 이제 이 게임 리프트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 와우 같은 게임은 여기에 이제 어울리지 않죠. 네. 물론 이건 뭐 저도 잘 모릅니다만 장담할 수 없는 거지만 당연히 이러한 서버 유형, 그러니까 이제 게임의 타입들이 점점 또 추가가 되고 그런 형태의 서버들도 아마 지원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나 저희가 옆에서 보시면은 FPS라든가 MOBA 같은 형태의 게임, 그다음에 뭐 레이싱 이런 게임류가 적합한 워크로드입니다. 게임 리프트에. 실제로 이 게임 리프트 여기도 이제 여러분들이 럼버야드 도큐멘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멀티플레이 게임을 쉽게 그 빌딩을 하신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게임 리프트 서버 서비스를 띄웁니다. 플릿을 띄워서 여러분들이 빌딩한 여러분들의 게임 클라이언트를 이쪽 게임 리프트 서버와 연동을 하셔가지고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아주 재밌게 플레이를 하는 하나의 데모가 들어 있습니다. 튜토리얼로. 그래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나 쉽게 이것이 디플로이가 되고 그리고 초기에 여러분들이 뭐 많은 이제 서버 구성이나 아니면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 없이 그걸 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게임 리프트가 최근에 도쿄 리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 리전에도 역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데모 때는 저희가 게임 리프트의 저희 플릿을 이미 띄워놨습니다. 띄워놔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까지의 과정은 데모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서버 바이너리를 게임 리프트로 올리는 형태의 구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버전들이 있어요. 그 게임 서버 버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액티브 되면 첫 번째 인스턴스가 뜨고, 여러분들이 트래픽이 늘어나는 따라 인스턴스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릿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서버를 묶어놓은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버전이 다른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플릿 A, 플릿 B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디플로잉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AWS는 CLI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처리하는데 그런 형태로 쉽게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플레이의 디맨드에 의해서 스케일링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국은 우리가 뭐 AWS가 늘 장점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의 큰 게 이제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트래픽이 필요할 때 서버를 늘리고 필요가 없으면 서버를 줄이고. 근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IDC 상에서 게임을 서비스하실 때는 그거를 물리적으로 피크 트래픽에 해당하는 게임 서버를 미리 준비하시죠, 대부분. 그래가지고 통상은 또 뭐 월드를 나눈다는 표현을 쓰는데 월드를 나눠야 되는 게임 형태는 보통 월드를 미리 나눠 놓고 한 10개의 월드를 미리 준비해 놨다든가. 그래서 이제 보통은 뭐 그거는 게임 타입에 따라 다릅니다만 이제 A 월드를 처음에 열었다가 유저 막 증폭하면은 B 월드를 열고 C 월드를 열고 이런 식으로 하셨을 겁니다. 보통 그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게임 서버가 뭐 예를 들면 뭐 월드 하나에 뭐 엄청난 고성으로 존재를 하고 그게 뭐 예를 들면 그게 10대다. 그러면 이제 월드 10개를 준비하면은 보통 100대 이렇게 미리 사죠. 네. 그랬습니다. 그런 비용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트래픽이 늘 때 얘가 서버가 증가가 되고 필요가 없으면 빠지는 구조고 당연히 빠지는 형태에 있어서는 돌아가지 않는 스타트된 인스턴스들에 대해서는 이제 과금이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네. 자,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데브옵스라고 하는 것은 개발자들도 쉽사리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개발자 어떤 그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 간의 어떤 그 갭이 상당히 좁혀져서 서로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제 데브옵스의 개념인데요. 결국 게임 리프트도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하고 매니징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콘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령을 뭐 내려서 어떤 게임 리프트를 구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많이 쓰는 뭐 CLI를 통해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명령어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쉘 스크립트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게임 리프트를 위한 겁니다. 이거는 게임 리프트 SDK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임 플릿을 생성해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된 그러니까 언어로서도 날릴 수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릿을 생성해라,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게임을 런칭해라 이런 식의 것들의 명령을 CLI로 내리는 거를 프로그래밍처럼, 그러니까 코드 형태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짜서 할 수 있게 SDK를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것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뭐 쉘 스크립트 형태로 짜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좀 더 자동화를 하고 좀 더 그런 쪽에 코드 베이스 형태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다. 그래서 뭔가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그걸 되게 자유도 높게 뭔가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런 SDK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네, 서비스 디테일. 지금 현재 이제 US 웨스트, US 이스트, 그리고 도쿄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플릿이 올라오는 게 이렇게까지 많이 걸리진 않습니다. 좀 빨리 됩니다. 예, 빨리 되고요. 예. 일단은 이제 싱글 게임 서버가 처음에 이제 딱 하나의 인스턴스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요 플릿은 저희 이제 VPC라고 있는데요. 그 일종의 그러니까 버추얼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일종의 아이솔레이트 된 어떤 사설 여러분들이 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논리적인 망이죠. 그 안에서 보호가 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AWS 어카운트당 20플릿이고요. 그 다음에 플릿당 최대 20인스턴스까지로 지금 소프트 리밋이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언제나 바꾸실 수 있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게임 리프트 쪽에서는 용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드라고 하는 표현은 게임 서버에 필요한 모든 컴포넌트를 패키징하는 것을 빌드라고 하고 있고요.
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그 EC2로 디플로이된 싱글 버전의 게임을 플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인스턴스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게임 세션이라는 거는 한 사람 이상의 사람이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백엔드 한 단위의 백엔드 게임을 말하는 거고요. 플레이어 세션이라는 거는 게임 서버에 연결된 한 명의 플레이어를 플레이어 세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용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읽으시면은 자주 나오는 용어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린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가격인데요. 뭐 이 서버 인스턴스 서버 쪽 가격 이런 부분들은 뭐 예.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AWS의 서비스를 이 럼버야드 안에서 비주얼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 그 툴, 그게 뭐라고 클라우드 캔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저희 AWS의 서비스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죠. S3라든가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도 뭐 많이 사용을 하시죠. 게임 쪽을 아마 AWS에 올리신 분들은 다이나모DB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럼버야드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SDK를 가져다가 그걸 이제 여기에는 이제 당연히 C++ SDK인데 SDK를 가져다가 저희 AWS의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는 것들이 그렇게 이렇게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이 그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모바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바일 허브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그냥 그 플랫폼에 맞춘 프로젝트를 그냥 빌드를 해주잖아요. 그런 저희가 서비스가 있거든요. 모바일 허브라는 서비스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S3를 쓰겠다, 다이나모DB를 쓰겠다 하면 클라우드 캔버스에서 어떤 기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클릭 하시면 그거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제너레이션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인 골격 코드를.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뭐 많이 쓰시는 코그니토라든가 S3, 그 다음에 다이나모DB, 람다, SNS, SQS 이런 것들이 주요로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스크립트에서 이제 부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 기프팅 시스템, 레더보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C++ SDK 당연히 그냥 여러분들이 C++ SDK 이용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 SDK를 이용해서 이제 그걸 콜하는 또 그 SDK를 실제로 콜하는 부분까지의 바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캔버스 가지고 보통 이런 거를 어디다 쓰냐라고 이제 표현하시는데, 뭐 그 다이나모DB나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냐라는 부분에 질문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들이 럼버야드를 통해서 만들고 정보는 예를 들면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다이나모DB를 써서 내가 유저 정보를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게임 현재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이제 다이나모DB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굉장히 실시간성이 많이 필요한 데이터들도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저장하시고 다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커뮤니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중요하지요. 왜냐면은 팬덤과 그것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 그리고 서로 간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결국은 게임 자체를 유저 풀을 굉장히 넓혀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트위치라고 하는 저희 그러니까 서비스 하는 그 트위치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인티그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챗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럼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럼버야드 클라이언트 IDE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생성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기본적인 기능들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연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포럼 같은 경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슈 트래커, 튜토리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게임을 위한 것들을 이제 관리하시면 되는 거죠. 네, 서포트는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포럼이 있어요. 럼버야드에 대한 포럼이 있습니다. 럼버야드에 대한 포럼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서포트 같은 것들이 기존에 AWS 서포트 계약을 맺으시면은 그 서포트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AWS 서비스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포트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현재는 이제 프리뷰이기 때문에 요 럼버야드 클라이언트 이 자체에 대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서포트 이런 거는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픈된 거고. 이제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로운 의견들은 럼버야드 포럼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커머스가 뭐냐면은 그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티셔츠를 주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그만 어떤 약간 그 뭐라고 그러나요? 뭐 도구, 장난감, 어떤 아이템을 이렇게 실제로 주문하셔서 그거를 이제 저희 그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주문하시고 판매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머치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머치 바이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예전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던 부분들이 좀 계셨는데, 예. 그게 이제 조금 뭐 요건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법인이 있어야 되냐, 미국의 법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그런, 이제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만, 그런 요건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요것도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좀 더 그 럼버야드에 대해서 약간 조금 좀 내용, 이건 이제 지금 개론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약간 내용이 실제로 어떤지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풀면은 요런 그 폴더 구조가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맥에서 이걸 캡처해서 맥 폴더고요. 사실 윈도우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1.1부터는 그 윈도우 인스톨러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집으로도 받으실 수 있고 인스톨러로도 받으시는데 인스톨러는 사이즈가 작은데 인스톨러를 까시면 전통적으로 아시다시피 걔가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풀어서 이렇게 넣으시는 구조고요. 그냥 집을 받으시면 그냥 여러분이 직접 그걸 푸셔서 그냥 쓰시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서드 파티 툴이 위치하는 곳이에요. 보통 처음에 런처를 런치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기능들을 쓸 거야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마다 깔아야 되는 서드 파티 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깔려 있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까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디다 까냐면 서드 파티 밑에다가 여러분이 폴더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통 이제 그 서드 파티 툴들을 풀어서 실행을 하면은 보통 데스티네이션 폴더를 지정하잖아요. 그걸 이쪽에다 지정을 하라고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럼버야드 런치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실질적인 루트입니다. 럼버야드 루트. 보통 이제 약간 문서가 애매하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럼버야드 루트 디렉토리로 가라라고 하면은 대부분 대부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위에를 가시면은 그런 파일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도큐멘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여기에 그 번들로 들어가 있는 문서들은 양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려면은 그 다운로드 폴더 가셔서 튜토리얼 쪽을 가시면은 올팩된 PDF가 있어요. 수십 개에 달하는 문서들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대부를 들어가면 이런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로스 플랫폼을 위해서 와프 빌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와프 빌드 시스템에 대한 이게 설정 파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2.6 이상 버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그냥 쉽게 깔리는 거니까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빈64가 이제 바이너리 파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에디터라든가 그거에 따른 DLL이라든가 이런 각종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빈64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가 여기 이 전체 DLL 빈64에 들어가 있는 BL DLL EXE 요거에 해당하는 저희 이제 이 엔진의 소스 코드예요. 요 부분은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프 빌드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은 SDK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로 요 디렉토리에 샘플스 프로젝트 밑에 솔루션즈라고 하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 안에 프로젝트들이 떨궈져요. 거기서 열어보시면은
그냥 전체 코드들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SDK란 그 두 개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빌딩을 할 프로젝트, 그러니까 게임 프로젝트가 있고 하나는 SDK라는 프로젝트가 떠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실제로 전체적인 코드들의 내용의 트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디터가 이건 에디터, 그러니까 이제 럼버헤드 에디터가 사용하는 폴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엔진들이 사용하는 폴더입니다. 여기에 각종 에셋이라든가 폰트라든가 스크립터, 쉐이더 이런 내용들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앞서 말한 잼입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드, 에셋들을 담고 있는 모듈이고요. 예를 들면 잼들이 이거 열어보시면 잼들이 굉장히 많고요. 각 잼들이 뭘 하는지는 상세하게 다 도큐멘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으로 보이즈 잼이라든가 클라우드 잼,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보이즈 잼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동물들이 막 무리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무리지어서 동작하는 이런 전체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요. 그룹 비헤이비어라고 하죠. 객체들의. 샘플 프로젝트는 여기 담깁니다. 샘플즈 프로젝트 안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이면 모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모바일로 컴파일 할 수 있는 샘플 프로젝트가 이 프로젝트예요. 샘플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거는 PC로도 돕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거는 바이너리로 이미 컴파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열어보시면은 되게 이제 데모 형태로 그냥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는 건데 이 샘플 프로젝트는 이것이 iOS나 역시 안드로이드로도 컴파일 하셔가지고 올리셔서 여러분들이 기기에서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컴파일 하실 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툴, 각종 보조 도구들이 여기 툴즈 밑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렇게 이게 럼버헤드 와프 해가지고 BAT 파일로 되어 있겠죠. 맥이나 이런 쪽에서는 .sh로 되어 있고요. 똑같은 파일들이 bat로도 BAT로 파일로도 있고 sh로도 존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윈도우 64 릴리즈로 게임과 엔진을 포함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컨피규어를 하면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컨피규레이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걸 가지고 빌드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일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은 멀티플레이어 프로젝트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솔루션스 밑에 그러한 디렉토리들이, 프로젝트들이 쭉 생성이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된 거를 열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열었을 때 이 이제 스트럭처 구조를 제가 좀 캡처를 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앞서 명령어를 그냥 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들도 쉽게 이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클라이언트 쪽 개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거 되게 열어보고 막 코드 보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는 약간 이제 클라이언트 엔진 쪽 사이드라면 이제 게임 리프트는요, 여러분들이 게임 리프트를 올리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7단계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게 됩니다. 이제 패키징하고, 게임 서버 빌드를 올리고, 플릿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게임 클라이언트를 준비하고, 게임 세션을 클라이언트를 띄워가지고 게임 세션 만들고, 그래서 이제 커넥 해가지고 이제 그 서버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플레이어들이 상호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따 보실 화면이에요. 이따 보실 그 데모 화면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 보면 서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크리에이트 서버 해가지고 서버를 하나 만듭니다. 그럼 서버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내가 커넥트해서 그 서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선택을 한 서버로. 그래서 이제 보통 띄울 때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하단과 같이 파라미터 값을 지정해서 넘겨서 클라이언트를 띄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위에 거는 제가 소스 코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그 실제 소스 코드에서는 요 파라미터 값들을 읽어가지고 실제 세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값들을 이제 결국 소스 코드에서는 계속 참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트 서버를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로운 세션, 즉 말하자면 이제 게임 서버를 띄우는, 게임 서버를 우리 시각적으로는 게임 서버를 띄우는 것 같은, 그러니까 새로운 세션이 생성되는 이러한 부분이, 요런 이제 그 코드 부분이 이 내용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세션을 생성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싱크 방식이나 어싱크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싱크니까 얘가 이제 콜백돼서 함수가 불려지고, 이 함수가 불려지면 이제 세션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단에서는 이때 뭔가 작업을 한다든가 메시지를 띄운다든가 이런 게 가능하시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리프레시도가 있었는데, 리프레시는 이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면 리스트가 이제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거고요. 커넥트 버튼을 누르면은 실제로 해당 세션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혼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있으냐, 그러면 다른 사람도 이제 플레이하는 게 보이고, 동시에 이제 내가 플레이를 하면 상대방도 내가 보이고, 이런 식의 플레이잉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요 부분은 팁인데요. 요거 띄우신 다음에 게임 리프트랑 통신하실 때 이것들이 디버깅을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으신데, 이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기본 포트는 4435 포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트가 여러분들 클라이언트 쪽하고 뭐 방화병이라는 거나 아니면 산해 방화병이나 이런 것들에 뭐 막혀 있지 않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위에서 이제 그 게임 클라이언트 화면에서 틸트 키를 누르면 위에 디버깅 창이 뜹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이따 데모 때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파일, 그 유저 로그 파일 밑에 여러분들이 게임.로그 이런 부분들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 에러 메시지나 로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솔루션, 그러니까 우리 게임 엔진 그리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좋은 게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에디터에서 봤던 것들이 실제로 렌더링 되면 이런 화면으로 나타나는 거죠. 워낙 그 크라이 엔진 자체의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강점이었고요. 요 화면 이제 여기 저희 캐릭터인 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 들어와 있냐면요. 이제는 사람도 되게 잘 보여진다.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린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 소개 장표에 늘 저희가 한 장씩 넣고 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이 되죠. 네. 오늘은 뭐 여기서는 이제 Q&A 말고요. 저희가 20분 정도 브레이크 타임을 가질 거거든요. 그때 저랑 뭐 저희 승모님한테 오셔서 뭐 필요하신 거 뭐 말씀하시면은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